숨소리만이 겨울왕국의 정적을 깨운다. 혹독한 자연의 시간이 지배하는 곳. 그러나 이들에겐 떠날 수 없는 삶의 터전. 이곳은 눈과 바람의 땅, 대관령이다. 산 아래 마을은 여름이 절정인데 이곳은 이미 가을이 당도해 있다. 해발 1100m에 위치한 안반대기 마을에선 해마다 8월이면 고랭지 배추를 수확하느라 바쁘다. 한여름에 신선한 밤 공기를 쐬며 자란 배추는 가을 김장 배추의 2배에 이를 정도로 그 크기가 크고 속이 꽉 차 있다. 대관령 목장도 벌써 겨울채 위에 들어갔다. 넓은 초원에서 자란 건초를 가을이 오기 전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잘 포장된 건초는 겨우내 소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먹이가 될 것이다. 해발 1000m 전후의 고원 산지 지형인 대관령. 워낙 겨울이 길어 여름인가 싶으면 어느새 찬바람이 부는 땅으로 변한다. 물은 흐름을 멈추고 침묵에 휩싸인다. 이때를 기다려온 곳이 있다. (12월) 대관령에는 황태덕장이 문을 연다. 통나무를 이어 만든 덕대에 명태가 차곡차곡 내걸린다. 대관령은 명태를 황태로 건조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고 있다. 3개월 이상을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반복을 하게 되면은 스펀지 현상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아주 미세한 입자가 이 공기구멍이 생기는 거지 않을까. 이 결이 많이 생기고. 한낮의 따스한 햇살과 바람이 얼어붙은 명태를 녹여 말린다. 밤이 되면 급격히 떨어진 기온과 매서운 찬 공기는 명태를 다시 꽁꽁 얼려 팽창시킨다. 이를 수십 번 반복하면 명태는 육질이 부드러운 황태로 거듭난다. 황태는 눈밭에서 명태를 말려 먹었던 함경도에서 유래했다. 대관령의 황태덕장을 처음 만든 이도 이북에서 내려온 피란민이었다. 동해에서 잡은 명태를 가져다 대관령에서 말리기 시작하면서 황태덕장이 생겨났다. 눈과 바람이 많고 일교차가 큰 날씨를 가진 대관령이 황태를 만들기에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 것이다. 현재 대관령에는 11곳의 덕장에서 연간 1,400만 마리, 6,000톤의 황태를 생산하고 있다.
동해 바다에서 고개를 들면 한반도의 척추 백두대간이 나타난다. 이 백두대간에 올라서면 바로 발밑에 강릉시와 동해가 펼쳐진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동쪽은 가파르고 서쪽은 완만한 고원지대를 이룬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고도는 높은데 두루뭉술한 평지, 고위 평탄면이 펼쳐지는데 이곳이 바로 대관령이다. 어떻게 이런 독특한 고원지대가 생겨나게 된 것일까? 화강암 지대로 이루어진 대관령은 중생대 지각운동이 일어나면서 지표면이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 평탄해졌다. 그 후 한 세월이 지난 신생대에 융기 작용이 일어나 태백산맥 등 한반도 지형이 만들어졌다. 그때 평평한 지형의 일부가 그대로 솟아올라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대관령 고원지대다. 깊어가는 겨울밤. 대관령 한가운데를 흐르는 송천에서 뭔가 움직임이 포착됐다. 수달이다. 순식간에 물고기를 낚아챈 수달. 분주히 물속을 헤집고 다니며 몸짓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수달의 추격이 다시 시작됐다. 역시 사냥의 명수답게 날쌘 동작으로 기어이 물고기를 잡는 데 성공한 수달. 큼지막한 송어 덕분에 오늘 사냥은 이걸로 끝이다. 근처에서 너구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너구리는 수달이 남긴 먹이가 없는지 물가 주변을 배회하는 중이다. 점점 먹이가 귀해지는 시기. 주로 고산지대에 사는 대관령 노루들이 밤이면 민가 가까이 내려온다. 이제 산에서 먹이를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너구리가 물가를 찾는 것도 숲에서 먹이 찾기가 힘든 탓이다. 수달이 먹다 남긴 큰 생선을 발견한 너구리. 오늘은 꽤 운이 좋았다. 이미 한껏 배를 채운 수달 가족은 살을 내는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눈밭에서 즐거운 놀이를 한다.
겨울이 가장 길고 추운 대관령. 예전엔 겨울을 나려면 채비를 단단히 해야 했다. 고로쇠 나무를 깎아 만들고 있는 것은 발썰매. 스키가 보급되기 전부터 써온 대관령 전통 썰매다. 여기 눈이 보통 요즘은 많이 안 오죠. 옛날에는 한 2m, 3m씩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가리라 친다는 거 엄두 못 내고 이제 살피나 썰매 밟아야 돼요. 마당 같은 데나 뭐 이런 꼭꼭 밟아가지고 다녀야지. 워낙 눈이 많이 오니 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은 대관령에 도로가 나고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굳이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발썰매를 만들고 탈 수 있는 사람도 이제 몇 되지 않지만 과거 발썰매는 설피와 함께 겨울철 이동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이었다.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도 사람들은 자연에 적응하며 사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다. 발썰매도 그 유산 중 하나다. 이 스키 원조입니다. 이게 전통 썰매. 그 스키라는 건 서양말이고 이거는 썰매 하는 건 한국말이고 조선 썰매. 그 조선 썰매들은 조선 썰매 그지 조선 썰매. 눈이 점점 거세게 내린다. 대관령은 본격적인 눈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눈이 오면 이게 눈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치면 힘들잖아요. 그 또 치고 또 쉬었다가 또 오면은 또 쌓이면 또 치고 또 쌓이면 또 치고 계속 그러는 거죠. 노부부가 사는 산골 마을 외딴 집도 눈에 뒤덮였다. 20대에 정착해 50년 넘는 세월을 대관령과 함께 해온 최석규 할아버지. 돌아보면 참 팍팍한 삶이었다. 폭설에 집이 고립되기는 예사. 겨울이면 이웃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갇혀 지내야만 했다. 고를 때 무는 문제는 무는 얼마나 많이 와. 지금 눈 그래 안 오잖아. 지금 그 문도 아니까 지금 온데까지 그전 되면 한 달이지 뭐. 그전 눈이 아직 여기 문은 집앞 문은 열지 못할 정도. 그 때문에 집이 낮았지. 초겨울에 내리는 눈은 황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10년째) 황태 덕장 관리 일을 맡아오고 있는 박영숙 할아버지. 가장 큰 일은 눈을 치우는 것이다. 조금이나마 수고를 덜고자 넉가래에 바퀴를 단 제설 장비까지 직접 고안했다. 많이 오는 때는 1m가 넘어요. 1m가. 어떤 때는 이 컨테이너 물 못 여는데. 밤이 돼도 눈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쯤 되면 어디 길을 나설 수도 없는 상황. 눈이 내리기 전엔 어떤 모습이었는지 전혀 가늠이 안 된다. 뭐 왔다 오면 그냥 뭐한 4-50분.
대관령에 이토록 눈이 많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차고 습한 북동풍이 바다에서 수증기를 잔뜩 품어 눈구름대를 형성한다. 이 눈구름대가 태백 산맥에 부딪혀 솟구치면서 대관령에 많은 눈을 뿌리는 것이다. 점점 쌓여만 가는 눈. 이쯤 되면 덕장 할아버지가 개발한 장비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거 뭐 다치면 한이 없죠. 뭐 며칠 날짜가 없어요. 이렇게 가지고는. 기계를 치면 금방 하지만. 규모가 큰 황태덕장에서는 굴착기를 동원한다. 지금은 황태가 말라야 할 시기. 2월 하순에 눈이 많이 내리면 덕장은 비상이 걸린다. 일꾼들을 동원해 덕대에 쌓인 눈을 일일이 털어낸다. 고정돼 있지 않은 통나무에 올라서는 건 상당히 위험한 작업. 그러나 그냥 둘 경우 제대로 된 황태를 만들 수 없다. 이제 덕이 하중을 못 이겨서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고 또 나머지는 황태가 지금 어느 정도 말랐기 때문에 더 이상 젓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눈을 좀 털어주는 겁니다. 2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관령면엔 약 6천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대관령 고원지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서리가 내리고 바람이 거세다.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가 생겨난 이유기도 하다. 대관령에 설치된 53개의 풍력 발전기에선 약 4만 5천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해낸다. 한겨울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멧돼지를 사냥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때 꼭 필요했던 장비가 바로 발썰매다. 멧돼지를 잡을 때 쓴 무기는 오직 긴 쇠창 하나. 이 쇠창은 멧돼지를 잡아 발썰매를 타고 하산할 때 몸의 균형을 잡는 용도로 다시 쓰였다. 박재동 씨와 최정근 씨는 대관령의 오랜 사냥 풍습을 보존하기 위해 수시로 실력을 연마한다. 겨울은 아이들의 계절이다. 화이팅! 출발! 아, 야, 니가 뭐야? 썰매 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지긋한 설경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추워. 대박, 대박. 대관령의 긴 겨울이 유난히 가혹한 이들이 있다. 노루가 눈 속에 갇혀버렸다.
먹이를 찾아 내려온 길. 돌아갈 길이 막막하다. 뛰어난 점프 실력을 자랑하는 노루지만 1m 이상 눈이 쌓이면 잘 걸을 수조차 없다. 계속되는 폭설은 노루의 생존을 위협한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노루들은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온다. 산에 먹을거리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온통 눈으로 뒤덮여 먹이를 찾기가 어렵다. 얼마나 굶주린 걸까? 평소 쳐다보지도 않던 질긴 나뭇가지를 잘라먹는다. 영양가도 없고 소화도 안 되는 이런 먹이로는 얼마 못 가 탈진하고 말 것이다. 게다가 한쪽 다리마저 다친 상태. 노루는 기나긴 대관령의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을까? 궁핍한 계절을 함께 보내서인지 대관령 사람들은 동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예, 먹을 거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은 모양이에요. 겨울이면 굶어 죽는 노루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봄에 되면은 파란 밭에 뛰어다니는 게 이쁜데 이렇게 죽었네. 아이고, 불쌍한 놈.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건 시련의 연속. 노루는 생존의 끝자락을 놓치고 말았다. 눈은 그칠 줄 모른다. 이장현 씨는 겨우내 먹으려고 남겨둔 배추를 꺼내왔다. 노루의 주검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게 큰일입니다, 이거. 지금 노루들이 지금 저쪽 건너편에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겠는데 내가. 제주도를 제외하고 노루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에서 많은 노루를 대관령에서 만날 수 있는 건 고랭지 배추밭이 있기 때문이다. 눈밭에서 이들이 찾는 건 수확할 때 버려진 배춧잎. 안반대기 너른 배추밭은 겨울철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노루의 천국이다. 덕장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다급해졌다. 고립된 노루를 발견한 것. 할아버지가 구조에 나섰다. 잔뜩 겁에 질린 노루. 가자. 집에 가.
일로 와. 도망가. 살려줄게, 일로 와. 네가 이제 굶어 죽어.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 가만히 있어. 마치 손주를 대하듯 할아버지는 조심스레 노루를 안아 올린다. 숨 차. 일로 와, 둘 다. 자. 또 하나. 고맙다니 인사도 안 하고 내빼네. 그놈의 노루가 고맙다니 인사도 안 하고 가. 아휴. 할아버지 덕분에 노루는 한 차례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 잠시 하늘이 개었다. 오랜만에 목장의 소들도 따스한 햇살을 만끽한다. 덕장 할아버지는 한시도 손을 놀리지 않는다. 어릴 적 기억을 되살려 짧은 시간에 뚝딱 그럴싸한 스키를 만들어냈다. 되겠다 이거. 훌륭한데.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스키를 가장 오래 즐길 수 있는 곳이 대관령이다. 스키장이 달리 없던 시절, 대관령은 동계 스포츠의 꿈을 키워준 유일한 훈련장이었다. 이후 1975년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스키장이 대관령에 문을 열었다. 로프를 잡고 오르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지만 당시만 해도 스키는 고급 레저로 손꼽혔다. 눈이 많고 기온이 낮은 악조건의 기후가 겨울 스포츠 산업을 일으킨 기반이 된 것이다. 어둠을 틈타 살기 은밀히 모습을 드러냈다. 너구리 한 쌍도 마을 가까이 내려왔다. 이들이 노리는 건 황태. 하지만 덕장엔 감시의 눈길이 있다. 굶주린 너구리에게 황태는 참을 수 없는 유혹. 삭도 기회를 노린다. 잽싸게 황태를 훔쳐낸 너구리. 오호. 이 너구리가 또 이 휠인데
왔다 갔는데 벌써. 덕장 할아버지는 더 매서운 눈으로 순찰을 돈다. 너구리에게 선수를 빼앗긴 살근 아쉬운 발걸음을 돌린다. 마냥 겨울일 것 같은 대관령에도 자연의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간다. 명태는 황태로 막바지 변신 중이다. 덕장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한결 가볍다. 달라진 공기가 몸으로 느껴진다. 야, 이거 봐, 벌써 풀이 벌써 파랗게 나오네. 야, 이거 봄은 봄이로구나. 야, 며칠 전만 해 눈이 꽉 쏴서 했는데. 그 독한 추위에도 얼지 않는 샘물이 신기하다. 덕분에 할아버지는 겨우내 물 걱정 없이 지냈다. 확실히 느껴져요. 봄이 이제 완가. 봄이 그래서 우물가에 풀이 벌써 새파랗게 돋았는데 먼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한 며칠 정도만 해도 한 3일 정도까지만 진짜로 없었어 이게. 마침내 대관령에도 봄이 찾아왔다. 하얀 침묵에 휩싸였던 대관령이 서서히 깨어날 채비를 한다. 계곡은 제 안에 품어뒀던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긴 겨울 동안 외양간에 갇혀있던 소가 처음으로 바깥 나들이에 나섰다. 소는 온몸이 근질근질한 모양이다. 그러고 보니 좁은 외양간에서 무던히도 긴 겨울을 참았다. 까맹눈이 활동 못했자기 가만히 끌을 때도 없이 나의 맨 이제 이렇게 들으면 된다. 처음 내면. 할아버지에게 소는 재산 목록 1호. 25년을 같이 농사짓고 동고동락한 소는 이제 할아버지만큼 늙었다.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간신히 겨울을 이겨낸 노루들은 봄이 주는 선물을 받는다. 한쪽 다리를 다쳤던 노루도 모진 겨울을 견디고 살아남았다. 초록으로 뒤덮이는 이 풍요로운 대지가 있기에 노루는 대관령을 떠날 수 없다.
우수수 낙엽 떨어지듯 황태가 쏟아져 내린다. 바싹 마른 껍질 속에 부들부들 노란 속살이 잘 익은 황태에선 바스락거리는 경쾌한 소리가 난다. 덕장에서의 마지막 작업. 박영숙 할아버지도 황태를 걷어내느라 눈코 뜰 새 없다. 일정한 보수를 받는 일이지만 황태 농사가 잘 되면 일도 흥이 난다. 말은 농사로 말하면 추수. 추수 때. 그래도 황태 농사가 잘 돼가지고 다행이다. 올해 날씨가 잘해가지고 한 달 됐어. 하나의 산업으로까지 성장한 황태는 눈과 바람의 땅, 대관령이 준 또 하나의 선물이다. 황태를 훌훌 털어버린 덕장. 이제 그 소임을 다했다. 할아버지도 떠날 시간.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일거리를 주었으니 할아버지에게 황태 덕장은 참 고마운 곳이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진짜 시원섭섭하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얘기라고 뭐 4개월 동안 정규로던 곳인데 얼른 가시면 했었는데 막상 떠나려니 참 섭섭하네 진짜로. 예, 지금 가면 한 8개월 동안은 또 그냥 화성세월 보내야지. 이 덕장하고는 멀어지는 거고. 내년 8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와야지. 할아버지는 다시 찾아올 대관령의 겨울을 기약한다. 덕장이 철거된 땅은 고랭지 밭으로 활용된다. 본격적인 농사일을 앞두고 마을 어른들이 모여 농신제를 지낸다. 사람 욕심만으로 할 수 없는 게 농사일. 아무쪼록 땅과 하늘이 잘 보살펴주길 염원한다. 해발 1100m 높이 가파른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과 소가 하나가 되어 땅을 개간했고 지금의 고랭지 채소밭을 일궈냈다. 우리나라 최초의 씨감자 생산도 대관령에서 시작됐다. 벼농사도 특용작물 재배도 안 되는 땅이 감자 생산에는 적합했던 것이다. 대관령 씨감자는 바이러스가 없는 최고 품질을 자랑한다. 고랭지의 저온 다습한 기후가 진딧물의 서식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산지 개간이 일부 환경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80년대 들어 고랭지 배추까지 본격 재배를 시작한 것은 그만큼 이점이 많아서다. 서늘한 대관령의 날씨가 배추의 육질을 단단하고 맛 좋게 키워내면서 사람들의 삶도 넉넉하게 만들어 주었다.
여의도 면적 7배에 달하는 동양 최대 규모의 목장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도 대관령이 가진 기후 덕분이었다. 소를 방목해서 기른다는 건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다. 그런데 너른 목장에 수백 마리의 소를 풀어놓고 관리하는 사람은 오직 한 명.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다. 쟤들이 이제 추위에는 강해요. 추위에는 강한데 더위에는 아주 약하거든. 다행히 여기 기후가 자체가 여름에도 그렇게 덥질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그늘에만 가면 춥습니다. 선풍기 없이 사니까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얘들 사육하기는 거의 최적지라고 봐야겠지, 목장, 대관령. 대관령 배추가 나날이 몸집을 키우며 굽이굽이 푸른 물결을 이룬다. 시감자 수확이 시작됐다. 할아버지의 비탈진 감자밭은 아직도 소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몸으로 부대껴야 하는 고된 일이지만 시감자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 걱정은 덜었다. 이곳 사람들에게 대관령은 미래를 꿈꾸게 한 기회의 땅이었다. 좋은 종자. 여기 다 종자들. 종자. 옛날엔 대관령의 감자 제일 유명했지요. 유명한데 지금 씨앗이 좋으니 딴 데가 재배에다 씨를 심는데 그전에 대관령 감자 아니면 없었어요. 종자 좋은 게 없었어요. 저것다. 뭔데 아주 할아버지처럼. 아, 점 잡수까요? 자, 사장님 먼저 한 잔 드시고. 네, 사장이라고요. 농군 아저씨 사장이 뭔 아저씨 사장인가? 아이고. 대관령 항상 그러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운이 많아가지고 썰매장 올라가고 단급밖에 없지 뭐 있어. 여름엔 참 좋아요, 대관령. 여기는 눈 많이 안 와요? 여 눈이 제 대관령 밑에 저 동네에 눈이 최고 많이 오지. 옛날에 오니 그때 오니요. 엄청 커. 옛날 그때 오니 집이 옛날에 뭐 나무 재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눈이 오면 진짜 거짓말 안 못해도 이 문방까지 문 여는까지 왔다. 옛날 거짓말 못해 그렇게 했다니. 할아버지가 일을 서두른다. 다른 것보다 늦게 시작했다 빨리 멈춰버리는 대관령의 계절은 농부의 발걸음을 조바심 나게 한다. 고랭지 배추도 수확에 들어갔다. 모든 배추가 다 출하되는 것은 아니다. 알차게 잘 익은 상품성 있는 배추만 가져가고 나머진 그대로 밭에 남겨둔다. 지난 겨울 노루에 굶주린 배를 채워줬던 먹이가 바로 이 배추들이다.
자연과 공존해온 땅. 이제 곧 이곳은 동물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대관령이 다시 눈에 덮인다. 짐짓 고요한 듯 보이지만 겨울 왕국 대관령의 생명 활동은 잠시도 멈춘 적이 없다.